제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바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감사합니다. 2026년 올 한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작은 복부터 큰 복까지 대복 받으세요. BTS 광화문 공연 성과와 인파 관리 논란은 어떻겠는가? 보랏빛 귀환 서울의 심장에 서다. 서울에는 수많은 광장이 있지만 광화문 광장만이 가진 감정의 밀도는 조금 다르다. 이곳은 단순히 넓은 공간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중요한 장면들이 수없이 기록된 장소다. 누군가는 이곳에서 희망을 외쳤고 누군가는 애도를 나눴으며 또 누군가는 시대의 전환을 몸으로 체감했다. 그래서 광화문은 언제나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무언가를 증명하는 자리였다. 그런 광화문 광장이 어느 봄날 또 하나의 거대한 장면을 품게 되었다. 그 주인공은 방탄소년단 BTS였다. 이번 공연은 그저 잘 알려진 아이돌 그룹의 컴백 무대로만 설명되지 않았다. 그것은 공백을 견뎌낸 7사람의 귀환이었고 그들을 기다려온 전 세계 팬들의 집결이었으며 동시에 서울이라는 도시가 세계적 문화 이벤트를 어떻게 감당하는지를 보여주는 시험대이기도 했다. 많은 사람은 이 무대를 단순히 콘서트라고 부르지 않았다. 누군가는 축제라고 했고 누군가는 귀환식이라고 했으며 또 누군가는 한국 대중문화의 새로운 상징 장면이라고 말했다. 그 모든 표현은 조금씩 다르지만 결국 같은 사실을 가리키고 있었다. 모두가 이 공연을 예사로운 장면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다. 3월 20일 공연의 전야. 정확히 말하면 본 공연은 다음 날이었지만 서울은 이미 그 전날부터 달라져 있었다.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서울역과 고속버스터미널, 주요 호텔 로비와 게스트하우스. 복도에는 보라색 소품을 달고 있는 사람들이 눈에 띄게 늘어났다. 그들의 손에는 여권이 들려 있었고 캐리어에는 스티커가 붙어 있었으며 목에는 공연과 관련된 스트랩이나 굿즈가 걸려 있었다. 언어는 제각각이었지만 표정은 묘하게 닮아 있었다. 오래 기다린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설렘, 드디어 도착했다는 실감. 그리고 곧 펼쳐질 순간을 놓칠 수 없다는 긴장감이 한꺼번에 떠오르는 얼굴이었다. 홍대의 골목에서는 공연을 앞두고 밤늦게까지 팬들이 모여 사진을 찍고 있었다. 성수의 카페에는 BTS와 관련된 음악 이야기를 나누는 외국인 방문객들이 자리를 메웠고 명동의 쇼핑 거리에서는 화장품과 의류 굿즈를 사려는 팬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BTS를 보기 위해 한국에 온 이들은 단지 공연장만 다녀가는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하이브 사옥 인근의 카페를 찾아가고 멤버들이 언급했거나 방문한 것으로 알려진 식당을 지도에 표시하고 서울을 넘어 속초와 강릉, 주문진, 평창, 부산 등 BTS의 흔적이 남은 장소로 여정을 확장하고 있었다. 공연 하나가 관광, 소비, 이동, 체류로 이어지는 풍경이 도시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었다. 싱가포르에서 온 한 팬은 공연이 끝난 뒤 하이브 사옥 근처 카페와 BTS가 추천한 맛집을 돌고 이후에는 봄날 뮤직비디오에 등장했던 속초에도 가보고 싶다고 말했다. 멕시코에서 온 또 다른 팬은 오직 BTS 공연을 위해 8박 9일 일정으로 한국에 왔다며 홍대 문화가 매우 인상적이었고 명동에서 굿즈와 의류, 화장품을 쇼핑한 뒤 부산으로 이동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팬심의 사례가 아니라 BTS라는 이름이 한 사람의 이동 경로와 소비 패턴, 여행의 목적을 바꾸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강원도의 움직임도 빨라졌다. 강릉시는 BTS 2집 앨범 재킷 촬영지인 주문진을 적극적으로 홍보했고 BTS 인더숲 촬영지로 알려진 평창 일대도 다시 주목받았다. 서울의 공연은 분명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지만 그 영향력은 지역 관광으로 뻗어나가고 있었다. BTS의 공연은 하나의 무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시와 지역을 연결하는 문화 동선이 되고 있었다. 어떤 사람에게 BTS 공연은 1시간 남짓의 음악 이벤트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이 좋아하는 세계를 실제 공간으로 따라가 보는 순례에 가까웠다. 하지만 공연을 앞둔 서울의 분위기는 마냥 들뜨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도시 전체에는 기대와 경계가 동시에 깔려 있었다. 이미 당국은 이번 공연이 서울 중심부에서 열리는 초대형 공공행사라는 점을 강조하며 대규모 인파 관리를 위한 강도 높은 대응을 예고했다. 광화문 광장에서 숭례문 일대까지 수십만 명이 몰릴 가능성이 거론됐고 주변 지하철역의 무정차 통과, 접근 통제, 지정 출입구 운영, 금속 탐지기 설치, 소지품 검사와 같은 세부 방침이 연이어 알려졌다. 이는 단순히 인기 가수의 야외 공연을 준비하는 수준을 넘어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안전계획 안에 들어가는 장면처럼 보였다.
그 배경에는 너무도 선명한 사회적 기억이 놓여 있었다. 서울은 불과 몇 해 전 대규모 인파가 얼마나 비극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 뼈저리게 경험한 도시였다. 그래서 이번 공연의 안전 대책은 어느 때보다 엄격할 수밖에 없었다. 많은 시민도 그 사실을 이해하고 있었다. 즐거움보다 먼저 안전을 생각해야 한다는 당위는 누구도 쉽게 부정할 수 없었다. 그러나 동시에 사람들은 묻고 있었다. 과연 어디까지가 필요한 통제이고 어디서부터가 지나친 통제일까? 이 질문은 아직 답이 없는 채 공연 당일까지 따라왔다. 3월 21일 아침 서울의 하늘은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광화문으로 향하는 사람들의 표정은 이미 평소가 아니었다. 아직 공연이 시작되려면 한참 남았는데도 일찍부터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새벽부터 자리를 잡은 팬들이 있었고 티켓이 없어도 주변 분위기를 느끼고 싶어 광장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사람들도 있었다. 광화문 일대는 점점 보랏빛 기운으로 차올랐다. 어떤 사람은 머리띠를 하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응원봉을 손에서 놓지 않았으며 어떤 사람은 고국의 국기를 가방에 꽂은 채 사진을 찍었다.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 사이에 언어 장벽은 존재했지만 그날만큼은 같은 이유로 모였다는 사실이 가장 큰 언어처럼 작동했다. 누군가는 영어로 말을 걸었고 누군가는 일본어로 대답했으며 다른 누군가는 번역 앱을 켜서 겨우 한두 문장을 주고받았다. 그러나 서로의 말이 완전히 통하지 않아도 상관없었다. 한 사람이 아미밤을 들어 올리면 다른 사람도 웃으며 자신의 것을 흔들었다. 처음 보는 타인인데도 같은 노래를 알고 같은 이름을 부르고 같은 순간을 기다린다는 이유만으로 금세 친구처럼 가까워지는 장면이 곳곳에서 이어졌다. 광화문은 어느새 서울의 광장이면서 동시에 세계의 광장이 되어 있었다. 공연장으로 향하는 길은 기대만큼이나 엄격했다. 지정된 동선에 따라 이동해야 했고 검색대를 통과해야 했으며 머무를 수 있는 공간과 그렇지 않은 공간이 분명히 나뉘어 있었다. 티켓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동선은 철저히 구분되었고 광장 내부로 들어갈 수 없는 이들은 주변 지역이나 대형 스크린이 설치된 곳에서 공연을 기다려야 했다. 현장에서는 경찰이 계속해서 멈추지 말고 이동하라는 취지의 안내를 반복했고 일부 구역은 잠깐 서 있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는 분위기였다. 훗날 일부 시민과 상인들이 남긴 불만은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했다. 그렇다고 해서 현장의 열기가 식은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사람들은 더욱 조심스럽게 그러나 더욱 간절한 방식으로 그 순간을 기다렸다. 공연을 보기 위해 광화문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서두르되 질서를 잃지 않으려 애쓰는 모습이었다. 누군가는 자신보다 뒤에 선 사람에게 물 한 병을 건넸고 누군가는 검색을 기다리며 옆 사람의 굿즈 사진을 찍어주었다. 팬들은 이미 잘 알고 있었다. 이 공연은 무사히 끝나는 것까지가 완성이며 그 완성에는 자신들의 협조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해가 기울기 시작하자 광화문 일대의 공기는 점점 더 조용한 긴장감으로 채워졌다. 오전과 오후의 떠들썩함이 저녁으로 넘어가면서 하나의 큰 숨소리로 수렴되는 듯했다. 공연 시작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은 말을 줄였다. 카메라와 휴대폰 배터리를 확인하고 응원봉 불빛을 테스트하고 동행과 다시 한번 만나기로 한 장소를 짚었다. 오래 기다린 사람들은 알고 있다. 정말 중요한 순간이 다가오면 사람은 오히려 조용해진다는 것을. 광화문 광장은 바로 그런 침묵으로 공연 직전의 시간을 채워나갔다. 그리고 마침내 조명이 변했다. 무대의 빛이 어둠을 가르자 광장은 한순간에 숨을 삼켰다. 직후 터져나온 환호는 단순한 함성이 아니었다. 그것은 몇 년의 기다림이 한꺼번에 목소리가 된 소리였다. 수천 개의 아미밤이 동시에 빛났고 어둠 속의 광장은 보랏빛 별무리처럼 흔들렸다. 영국 가디언은 이 장면을 서울의 상징적 심장에서 수천 개의 응원봉이 어둠을 밝히고 뒤편의 궁궐벽이 거대한 시각적 캔버스가 된 순간으로 묘사했다. 22,000명의 지정 관람구역 좌석 외에도 수많은 팬들이 인근 스크린과 바깥 공간에서 함께했고 넷플릭스를 통해 190개국 이상으로 공연이 생중계되었다. 그 무대가 특별했던 이유는 단지 BTS가 섰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광화문과 경복궁이라는 장소가 가진 역사성과 상징성이 이번 공연 전체의 의미를 끌어올리고 있었다. CNN은 이 공연이 BTS의 새 정규 5집 아리랑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한국의 전통 민요이자 비공식적 국가 정체성의 상징으로 읽히는 아리랑의 이름을 전면에 내세웠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멤버들이 경복궁의 왕의 길을 따라 등장하는 연출과 궁궐의 역사성과 충돌하지 않도록
공간을 액자처럼 활용한 무대 디자인을 주목했다. 이는 단지 세련된 연출을 넘어 현대의 팝 아티스트가 한국 문화유산과 호흡하는 방식 자체를 하나의 서사로 만든 장면이었다. 관객들은 그 상징을 설명으로가 아니라 감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무대 뒤편에 궁궐의 벽이 서 있고 그 위로 빛과 영상이 겹쳐질 때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이 무대가 평범하지 않다는 사실을 체감했다. 어떤 팬은 이건 콘서트가 아니라 역사적인 장면 같다고 말했고 어떤 팬은 서울의 중심에서 이 장면을 본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했다. 세계적인 팝그룹과 한국의 전통 공간이 충돌하지 않고 하나의 이미지로 완성되는 순간 공연은 더 이상 단순한 음악 이벤트가 아니라 문화적 장면이 되었다. 멤버들이 모습을 드러내자 광장은 다시 한번 크게 흔들렸다. 누군가는 이름을 외쳤고 누군가는 울음을 터뜨렸으며 누군가는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무대를 바라봤다. 정말 7이 다 있네. 아마 가장 단순한 이 한마디가 많은 사람의 감정을 대변했을 것이다. 오랜 공백은 사람들로 하여금 재회를 늘 상상하게 하지만 실제의 재회는 언제나 상상보다 더 또렷하다. BTS의 완전체 무대는 바로 그런 종류의 현실감으로 다가왔다. 그들은 분명 오랜 시간 떨어져 있었지만 그래서 오히려 더 선명한 방식으로 다시 하나가 되어 있었다. 첫 곡이 흐르자 사람들의 눈빛이 바뀌었다. 설렘과 긴장에서 확인과 확신의 표정으로 넘어가는 순간이었다. 그들은 단지 돌아온 것이 아니라 돌아온 이유를 몸과 목소리로 증명하고 있었다. 무대 위의 움직임은 단단했고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으며 멤버들끼리 주고받는 미묘한 호흡은 오랜 공백마저 하나의 서사로 바꾸고 있었다. 공백은 사라진 시간이 아니라 다시 만났을 때 더 큰 의미를 부여하는 시간이 된 듯했다. 특히 새 앨범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곡들이 시작되자 현장의 공기는 확연히 달라졌다. 아리랑이라는 이름이 품은 전통성과 그리움, 귀환의 정서가 현대적인 비트와 무대 연출 속으로 들어오면서 공연은 단순한 컴백 쇼케이스를 넘어 하나의 문화적 선언처럼 느껴졌다. CNN은 아리랑이 한국의 문화 정체성, 회복력, 연대의 상징으로 읽혀왔다는 점을 짚었고 가디언은 이 제목이 수세기 동안 한국인의 삶 속에서 그리움과 이별, 귀환을 상징해온 정서를 환기한다고 평가했다. BTS의 귀환과 아리랑이라는 이름이 만나자 그 공연은 단지 새로운 앨범 발표가 아니라 한국적 감수성과 세계적 대중성이 만나는 장면으로 읽히기 시작했다. 바디 투 바디가 펼쳐지는 순간 많은 이들이 그날의 감정적 정점을 처음 경험했다. 전통 선율의 여운이 현대적 사운드와 섞이면서 광장을 가득 메웠고 익숙하면서도 낯선 울림이 사람들의 몸을 스쳐 지나갔다. 어떤 팬은 소름이 돋았다고 했고 다른 팬은 가사가 끝나기도 전에 울컥했다고 했다. 가디언은 팬들의 반응을 전하며 아리랑 선율이 이 곡에 스며든 방식이 예상 밖이었고 그래서 더 큰 울림을 주었다고 소개했다. 그 순간 광화문에는 단지 노래가 흐른 것이 아니었다. 오래된 정서가 현재의 리듬을 타고 다시 사람들 앞에 살아나는 감각이 펼쳐지고 있었다. 뒤이어 이어진 무대들은 공연의 결을 더욱 선명하게 만들었다. 이번 공연은 신곡만으로 현재를 강조하지도 않았고 히트곡만으로 향수에 기대지도 않았다. 새롭게 발표된 음악과 이미 전 세계가 알고 있는 대표곡들이 한 무대 위에서 균형 있게 배치되면서 BTS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시간이 한꺼번에 압축되어 보였다. BBC 코리아는 이번 공연에서 버터, MIC, 드라프, 다이너마이트 같은 히트곡과 신곡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졌다고 전했고 공연의 마지막을 다이너마이트가 아니라 소우주가 장식했다는 점도 인상적인 구성으로 짚었다. 그 마지막 선택은 의미심장했다. 다이너마이트가 세계적 대중성을 상징하는 곡이라면 소우주는 보다 정서적이고 관계적인 BTS의 면모를 대표하는 곡으로 읽힌다. 공연의 끝을 어떤 곡으로 맺느냐는 결국 우리가 누구인가를 마지막에 무엇으로 남길 것인가의 문제다. 그래서 소우주로 마무리되는 순간은 BTS가 이번 귀환에서 단지 화려함만을 보여주려는 것이 아니라 팬들과의 감정적 연결 함께 버텨온 시간의 의미를 끝까지 붙들고 싶어 했다는 인상을 남겼다. BBC 코리아는 또 공연의 시각적 디테일도 흥미롭게 전했다. 무대 디자인은 태극기의 건공감리에서 영감을 받은 구성으로 읽혔고 광화문과 북악산을 배경으로 무대가 놓인 장면은 서울이라는 도시의 물리적 풍경과 한국적 상징을 함께 묶어내고 있었다. 새로운 곡 훌리건 무대에서 멤버들과 무대 그리고 뒤편의 광화문까지 붉은 빛으로 물드는 장면은 특히 강한 인상을 남겼다. 이는 거대한 공연이면서도 장소의 상징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매우 의도적인 시각 언어였다. 외신의 반응은 전체적으로 뜨거웠다. CNN은 궁궐을 배경으로 한 BTS 멤버들의 모습이 젊은 한국인들이 자신들의 문화유산을 재발견하고 재정의하는 흐름과 맞물리며 BTS의 문화적 귀환을 상징한다고 평가했다. 가디언은 BTS가 4년 만에 컴백에 성공할 수 있을지 세계의 시선이 쏠린 가운데 그 답을 서울의 심장부 광화문 광장에서 분명하게 보여줬다고 썼다. 이 평가는 단지 팬심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장소의 상징성과 공연의 설계, 그리고 그 무대가 만들어낸 집단적 반응까지 종합해 나온 해석이었다. 팬들의 목소리 역시 하나의 중요한 증언이었다. 가디언은 여러 나라에서 온 팬들의 말을 전하며 우리가 그리워했던 감정을 오늘 다시 경험한다. 그들이 다시 함께 음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저 너무 기쁘다는 반응을 소개했다. 이 말들은 단순한 덕질의 환호가 아니었다. 팬들에게 BTS의 공백은 콘텐츠의 부재가 아니라 함께 늙어가고 함께 기다리는 시간이었다. 그래서 이번 공연은 신곡을 듣는 자리가 아니라 자신들이 함께 지켜온 시간의 의미를 눈앞에서 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한편으로 이날의 광화문은 감동의 공간인 동시에 철저한 통제의 공간이기도 했다. 경찰과 당국은 수일 전부터 주변 교통과 인파 동선을 조정했고 광화문 일대 접근 자체를 어렵게 만들 정도로 강도 높은 안전 대책을 시행했다. 지하철역 일부는 열차가 무정차 통과했고 공연장 인근 지정 출입구에는 금속 탐지기가 설치되었으며 검색을 위해 길게 늘어선 대기줄이 형성되었다. 티켓이 없는 사람은 광장 내부에 들어갈 수 없었고 바깥 공간에 있는 사람들 역시 오래 서 있거나 멈춰 있기보다는 계속 이동하도록 유도되었다. 이 같은 통제는 분명한 성과를 남겼다. 대규모 인파가 모인 행사였지만 단 한 건의 큰 안전사고 없이 마무리되었다는 점은 공연 직후 가장 먼저 강조된 성과였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공연 종료 후 사회관 개망 서비스를 통해 BTS의 광화문 공연이 단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끝났다고 밝히며 우리 국민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전 세계에서 온 아미의 협조 덕분이라고 평가했다. 서울 한복판에서 이 정도 규모의 세계적 공연이 무사히 끝났다는 사실은 분명히 기록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안전이 곧 모두의 만족을 뜻하지는 않았다. 현장에 있던 일부 시민과 상인 그리고 보도들은 통제가 지나치게 강해 공연이 갖는 공공성과 상징성이 훼손되었다는 지적을 내놓았다. AP통신은 당국이 2022년 헬로윈 참사 이후 안전 문제에 예민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통제가 너무 강해 광화문 공연이 원래 지닐 수 있었던 개방적 상징성이 일부 손상되었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전했다. 서울의 중심에서 열리는 공공공연이라면 모두가 그 분위기를 함께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뒤따랐다. 실제로 광장 주변의 체감은 엇갈렸다. 공연장 내부 혹은 지정 구역에서 무대를 즐긴 사람들은 그 감동을 평생 잊지 못할 장면으로 기억했지만 티켓 없이 주변에서 분위기를 느끼려 했던 이들 중 일부는 계속 이동하라는 통제 때문에 제대로 머물 수 없었다고 말했다. 광화문 광장은 원래 누구나 드나드는 공공공간이지만 그날만큼은 접근성과 체류의 자유가 크게 제한된 장소가 되었다. 이 사실은 공연의 성공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함께 언급되어야 할 그림자였다. 인근 상권의 반응은 더 날카로웠다. 대형 공연이 열리면 보통 주변 식당과 카페, 편의점 등이 특수를 기대한다. 더구나 이번처럼 해외 팬들의 체류가 이어지고 서울 곳곳에서 BTS 관련 소비가 늘어나는 상황이라면 광화문 일대 역시 상당한 반사 효과를 얻을 것이라는 기대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광화문 광장 인근의 한 음식점 관계자는 공연 특수를 예상해 당일 매출을 2천만 원 정도로 기대했지만 오전에는 100만 원밖에 팔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또 세종문화회관 근처의 자영업자는 매상이 평소 토요일의 7-80% 정도 수준에 그쳤다고 온라인에 적었다. 상인들이 느낀 허탈감은 단순히 기대가 빗나갔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들은 분명 사람들이 많이 오긴 왔다고 말했다. 문제는 그 사람들이 광장 주변에 오래 머물지 못했고 멈춰 서 있으면 곧바로 이동 안내를 받았다는 점이었다. 즉 유동인구는 있었지만 체류인구는 부족했다. 대형 공연의 상권 효과는 결국 사람들이 그 일대에서 시간을 보내고 먹고 마시고 쉬고 충동구매를 할 때 발생한다. 그런데 이번에는 바로 그 시간이 통제 때문에 충분히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람은 많았지만 소비로 연결되지 않은 군중, 바로 그것이 일부 상인들이 체감한 현장의 현실이었다. 인파 예측의 문제도 논란을 키웠다. 당국은 애초 광화문 광장에서
숭례문 일대까지 최대 26만 명이 몰릴 가능성을 상정했고, 그에 맞춰 경찰 약 6,700명 등 공무원 약 1만 명이 동원되었다. 그러나 공연 후 집계된 수치는 예상과 꽤 달랐다. 주최 측인 하이브는 약 10만 4천 명이 모였다고 추산했고, 서울시 실시간 도시 데이터는 4만 6천 명에서 4만 8천 명 수준으로 집계했다. BBC 코리아 역시 서울시와 주최 측 수치, 그리고 넷플릭스를 통한 전 세계 시청을 함께 언급하며 현장 규모를 정리했다. BBC 코리아는 26만 명을 예상했는데 실제 현장은 그 절반에도 못 미쳤다는 지적은 곧바로 예산과 행정력 낭비 논란으로 이어졌다. 공무원 초과 근무 수당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해도 최소 수억 원대의 비용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고,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은 민간 기획 성격이 강한 행사에까지 공무원 인력으로 공백을 메우는 방식이 반복되면 그 부담이 결국 공무원과 시민에게 돌아간다고 비판했다. 이는 단순히 BTS 공연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도 대형 민간 문화행사가 공공공간에서 열릴 때 어떤 방식으로 행정력과 비용을 배분할 것인가라는 제도적 질문으로 이어진다. 그렇다면 왜 실제 현장 인파는 예상보다 적었을까? 여기에는 몇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다. 우선 강도 높은 안전통제가 자유로운 유입을 일정 부분 막았을 가능성이 크다. 둘째, 이번 공연이 넷플릭스를 통해 190개국 이상으로 생중계되면서 굳이 현장에 가지 않고도 집이나 다른 장소에서 시청하는 선택지가 매우 강력해졌다. 셋째, 사회 전반에 여전히 남아있는 인파 밀집에 대한 경계심도 무시할 수 없다. 즉, 이번 공연의 인파 규모는 BTS의 인기가 줄어들었다거나 관심이 적었다는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안전통제, 온라인 대체 시청, 사회적 긴장감이 결합된 결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BBC 코리아 더 가디언 중앙일보 코리아 데일리. 이 지점에서 이번 광화문 공연은 매우 흥미로운 질문을 던진다. 과연 무엇이 성공한 행사인가? 사고 없이 끝난 행사인가? 현장에 최대한 많은 사람이 모인 행사인가? 주변 상권까지 살아난 행사인가? 아니면 도시의 상징성과 문화적 감동을 세계에 각인시킨 행사인가? 이번 BTS 공연은 아마 이 네 가지 질문에 대해 각각 다른 답을 낳는 사례일 것이다. 안전만 놓고 보면 성공이었다. 상징성과 외신 평가를 봐도 매우 성공적이었다. 그러나 상권 효과와 행정 효율성, 공공공간의 개방성 문제를 따지면 마냥 박수만 보내기 어려운 대목도 존재했다. 그럼에도 공연이 남긴 장면의 힘은 강력했다. 광화문이라는 역사적 공간, 경복궁의 존재감, 보랏빛 응원봉으로 빛나는 관객들, 그리고 오랜 공백 끝에 다시 함께 선 BTS. 이 이미지는 단순한 흥행 수치 이상의 무언가를 남겼다. CNN이 말했듯 궁궐을 배경으로 한 BTS의 무대는 한국의 젊은 세대가 자신들의 문화유산을 새로운 방식으로 다시 호흡하는 상징으로 읽혔다. 이는 K-팝이 한국 전통문화를 소비의 대상이 아니라 동시대적 표현의 일부로 끌어안는 방식을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광화문 광장은 원래 정치와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강하게 울려 퍼지던 장소다. 그런 장소가 이날은 음악과 환호, 귀환의 정서로 가득 찼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광화문의 정치성과 공공성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번 공연은 광화문이 얼마나 다층적인 공간인지를 다시 보여주었다. 이곳은 애도의 장소가 될 수도 있고 축제의 장소가 될 수도 있으며 세계적 문화 이벤트의 무대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층성 때문에 BTS의 광화문 공연은 단순히 예쁜 공연이었다는 감상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서울이라는 도시의 정체성과 공공공간의 사용 방식에 대해 새로운 토론을 열어젖힌 사건이기도 하다. 공연이 끝난 뒤에도 사람들은 쉽게 발걸음을 돌리지 못했다. 마지막 곡이 끝나고 무대의 불빛이 조금씩 가라앉아도 많은 이들은 그 자리를 오래 바라봤다. 어떤 이는 휴대폰으로 방금 촬영한 영상을 다시 재생했고, 어떤 이는 주변 사람과 서로를 껴안았다. 어떤 이는 그냥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너무 오래 기다린 순간은 끝났을 때조차 즉시 현실감으로 변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분명 그곳에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아직도 믿기지 않는 얼굴이었다. 공연이 끝난 뒤 무교동의 술집과 시내 곳곳에서는 뒤풀이가 이어졌다. 치맥을 먹으며 공연의 장면을 다시 이야기하는 팬들, 누가 어느 순간 울었는지, 어떤 무대에서 소름이 돋았는지, 어떤 멘트가 가장 기억에 남는지 서로 쏟아내는 사람들이 서울 밤거리를 채웠다. BTS 공연은 무대 위에서 끝나지 않았다. 팬들의 입속에서 휴대폰 속 영상에서
술집과 숙소와 카페의 대화 속에서 다시 한번 반복되며 그날의 장면을 확장하고 있었다. 누군가에게 공연은 1시간 남짓이었겠지만 누군가에게는 그 후 이어진 밤 전체가 공연의 연장이었다. 외국에서 온 팬들에게 서울은 더 이상 낯선 여행지가 아니라 감정이 머무는 장소가 되었다. 그들은 다음 날도 서울을 돌아다니며 관련 장소를 찾았고 일부는 곧장 지방으로 이동해 BTS와 연결된 풍경을 찾아 나섰다. 속초의 바다, 주문진의 촬영지, 평창의 자연, 부산의 거리까지. 이는 방탄소년단이라는 그룹이 한국이라는 공간을 팬들에게 어떻게 새롭게 인식시키는지 보여주는 흥미로운 장면이다. 한 나라의 대중문화가 그 나라의 도시와 지역을 다시 보게 만드는 힘, 그것이 이번 공연을 둘러싼 관광 흐름 속에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광화문은 조금씩 다시 평소의 얼굴을 되찾아갔다. 정리 인력이 광장 주변을 오가고 전날 밤의 함성은 사라지고 서울의 일상은 다시 자기 속도를 찾아갔다. 그러나 도시는 알고 있었다. 바로 전날 이곳에서 매우 특별한 장면이 있었음을. 광화문은 늘 그래왔다. 거대한 사건을 품고도 다시 평범한 하루를 시작하는 공간. 하지만 완전히 같은 일상은 아니다. 어떤 사건은 지나간 뒤에도 장소의 의미를 조금씩 바꿔놓는다. 이번 공연 역시 광화문이라는 공간에 새로운 기억층위를 하나 더 얹었다. 아마도 사람들은 앞으로 오랫동안 이 공연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기억할 것이다. 누군가는 세계가 서울을 봤던 밤으로 기억할 것이고 누군가는 BTS가 진짜 돌아왔다는 게 실감 난 밤으로 기억할 것이다. 또 다른 누군가는 사고 없이 끝난 것이 가장 큰 성과였던 밤이라고 할 것이고 어떤 이는 통제가 지나쳐 기대했던 축제 효과를 반감시킨 밤이라고 회상할지도 모른다. 모두 틀린 말은 아니다. 오히려 그 모든 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사실이 이번 공연을 더 입체적인 사건으로 만든다. 결국 이날의 광화문은 하나의 답이면서 동시에 수많은 질문이었다. BTS는 여전히 세계적 존재인가? 네. 광화문은 그 답을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K-팝은 한국의 전통적 상징과 공존할 수 있는가? 네, 이번 무대는 그 가능성을 시각적으로 증명했다. 서울은 대형 글로벌 이벤트를 안전하게 치를 수 있는가? 이번 공연은 적어도 사고 없이 끝났다는 점에서 가능성을 보였다. 그러나 동시에 서울은 이런 행사를 얼마나 개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가? 공공공간과 민간 기획의 경계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안전과 자유, 감동과 경제 효과를 어떻게 균형 있게 잡을 것인가라는 질문도 남겼다. 그 질문들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번 공연은 너무도 상징적이었기 때문이다. 상징이 큰 사건일수록 그 여운은 찬사만이 아니라 토론과 논쟁으로도 이어진다. 그 논쟁은 오히려 이 공연이 단지 팬들만의 행사가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BTS의 광화문 무대는 문화, 도시 행정, 관광, 공공성, 안전이라는 여러 층위가 서로 얽혀있는 사회적 사건이었다. 그래서 이 공연은 단순히 좋았다거나 아쉬웠다는 평으로 마무리되지 않는다. 그것은 서울이라는 도시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세계와 만날 것인가에 대한 예고편처럼 읽힌다. 무엇보다 이날 공연이 남긴 가장 강한 인상은 귀환이라는 단어의 무게였다. 귀환은 단순히 돌아온다는 뜻이 아니다. 떠나 있었던 시간과 남아있던 사람들의 기다림과 다시 마주한 순간의 감정을 모두 품는 말이다. BTS의 광화문 공연은 정확히 그런 의미의 귀환이었다. 멤버들은 무대로 돌아왔고 팬들은 그들의 귀환을 맞이하기 위해 세계 각지에서 서울로 돌아왔다. 그리고 서울은 그 귀환을 자신의 가장 상징적인 공간에서 받아냈다. 이것은 단지 한 그룹의 복귀가 아니라 수많은 시간이 서로를 향해 되돌아오는 장면이었다. 그래서 공연이 끝난 뒤에도 사람들 마음속에 오래 남는 것은 화려한 조명이나 세트만이 아니다. 오히려 더 오래 남는 것은 그날 광화문 광장에 가득했던 감정의 밀도일 것이다. 낯선 사람끼리도 같은 순간에 울고 웃을 수 있었던 분위기, 궁궐을 배경으로 현대의 팝이 울려 퍼질 때 느껴지던 묘한 전율, 사고 없이 끝나야 한다는 긴장과 기쁨이 함께 존재하던 공기의 흐름, 그리고 마지막 곡이 끝난 뒤에도 한동안 제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던 마음의 무게. 그것들은 영상이나 사진만으로 온전히 복제되지 않는 현장의 감각이었다. 가디언이 말했듯 BTS가 정말 성공적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에 대한 답은 광화문 광장에서 분명하게 제시되었다. 그리고 CNN이 보았듯 그들은 단지 세계적인 팝스타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한국 문화유산과 함께 호흡하는 상징적 존재로도 귀환했다. BBC 코리아가 전한 것처럼 그날 광화문은 서울의 중심이 보랏빛 물결로 가득 찬 밤이었고
중앙일보 계열 보도가 보여주듯 그 감동의 이면에는 엄격한 통제, 엇갈린 상권 반응, 과도한 인력 동원 논란도 공존했다. 이 상반된 요소들이 한자리에서 동시에 존재했다는 점이야말로 이번 공연을 더욱 현실적이고 더욱 기억할 만한 사건으로 만든다. 광화문은 그날 과거와 현재를 동시에 품은 무대가 되었다. 한쪽에는 궁궐과 오래된 길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초대형 스크린과 글로벌 스트리밍이 있었다. 한쪽에는 전통 민요 아리랑의 정서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전 세계가 동시에 반응하는 K-팝의 속도가 있었다. 한쪽에는 통제를 위한 금속 탐지기와 경찰의 안내가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눈물과 환호, 보랏빛 응원봉의 바다가 있었다. 그렇게 서로 다른 것들이 한순간 한 공간에서 만났고 그 만남은 서울이 가진 복합성과 BTS가 가진 상징성을 동시에 드러냈다. 어떤 공연은 끝나는 순간 사라진다. 하지만 어떤 공연은 끝난 뒤에야 진짜 시작된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보도와 해석 속에서, 도시의 이야기 속에서 다시 살아나기 때문이다. BTS의 광화문 공연은 분명 후자에 속한다. 이 공연은 단순히 그날 밤의 무대가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회자되고 해석될 하나의 문화 장면으로 남았다. 누군가는 그날의 세트리스트를 이야기할 것이고 누군가는 경복궁을 배경으로 한 연출을 떠올릴 것이며 누군가는 상인들의 허탈한 목소리와 과잉 대응 논란을 기억할 것이다. 하지만 그 모든 기억의 중심에는 하나의 공통된 감각이 남아있을 것이다. 바로 서울의 심장에서 무언가 아주 큰 일이 벌어졌다는 감각이다. 그리고 결국 그날의 광화문을 가장 잘 설명하는 문장은 어쩌면 이것일지도 모른다. 서울은 BTS의 귀환을 단순히 맞이한 것이 아니라 자기 도시의 가장 상징적인 공간을 내어주며 그 귀환의 의미를 부여했다는 것. 그래서 이 공연은 단지 BTS가 서울에서 한 공연이 아니라 서울이 BTS의 귀환을 통해 자기 자신을 다시 세계에 보여준 장면이기도 했다. 광화문이라는 장소의 무게, BTS라는 이름의 무게, 그리고 그 둘이 만났을 때 생겨나는 문화적 파장이 이날 밤 하나의 형태를 가졌다. 사람들은 앞으로도 여러 방식으로 이 장면을 부를 것이다. 누군가는 보랏빛 광화문이라고 부를 것이고 누군가는 아리랑의 밤이라고 기억할 것이다. 또 누군가는 그것을 도시형, 초대형 문화행사의 새로운 기준으로 말할 수도 있다. 무엇이라고 부르든 분명한 것은 하나다. 그날의 공연은 많은 것을 남겼고 많은 것을 보여주었으며 많은 것을 묻게 만들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 7사람이 있었다. 오랜 시간 떨어져 있다가 다시 같은 무대에 선 사람들. 그들을 기다리며 서로 다른 나라와 언어를 넘어 서울에 모여든 사람들. 그들을 받아내기 위해 긴장 속에서 움직였던 도시. 그들 때문에 다시 주목받은 거리와 지역, 상점과 광장. 그들 덕분에 다시 한번 세계가 바라본 서울의 밤. 그래서 BTS의 광화문 공연은 단지 한 편의 콘서트가 아니라 기다림과 귀환, 상징과 현실, 감동과 논란이 한꺼번에 무대에 오른 거대한 도시의 서사였다. 그날 밤 광화문에서는 단지 노래가 울린 것이 아니었다. 한 시대의 감정이 울렸고 한 도시의 얼굴이 드러났으며 전 세계가 함께 목격한 하나의 귀환이 완성되었다. 그리고 서울은 그 귀환을 가장 서울다운 방식으로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